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볼 작품은요. 갈래복합 4강 몽천요와 구운몽입니다. 몽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실언가 꾸미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지금 시작부터 꿈이라는 공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간이죠. 그곳에서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백옥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꺼리도다. 이때 옥황상제는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신선들은 신하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화자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자신을 꺼리고 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죠.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오호연월은 자연에서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계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삶이 분수에 맞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제2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풋잠에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웃으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11호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신선의 공간,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궁궐을 빗대는 표현이죠. 옥황상제는 웃으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앞에 제1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옥황상제는 반기지만 그 밑에 신선들이 화자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 신선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만억 창생, 즉 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하였는고,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내었는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라고 한다면 어지러운 현실을 대체 어떻게 고쳤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백옥루, 궁궐의 낡은 것을 고칠 때 대체 어떤 인재들이 그 일을 해냈는지를 묻고 싶었죠. 하지만 화자는 그 많은 일들을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꿈에서 깨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왕께 나라의 생각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온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한 시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운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의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종의 물고기에 명하자 잉여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100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지금 남의 태자와 양원수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태자 또한 비범한 인물이지만 양원수, 즉 양소유가 더욱 비범하고 영웅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남의 태자를 이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룡담 낭자는
양소유의 배필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남해 태자는 백능파와 강제로 혼인하려고 했던 주인공과 대적하는 인물인데요. 이 남해 태자를 향해 양원수가 꾸짖습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다.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 상대, 즉 남해 태자의 저항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너희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린 공로, 이전에 남해 태자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특별히 용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내치게 하니까요.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구름이 찬란하고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구름이 빛이 나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겠죠. 양원수가 남해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의 메인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라고 용왕의 초대를 전달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양원수는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것을 염려하며 용왕의 초청에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전갈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용왕이 살고 있는 공간에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다.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하겠죠. 양원수는 용녀와 함께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이것을 타고 용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용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용왕이 양원수를 치하하자 양원수는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소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의 공을 용왕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용왕과 양원수의 대화가 나타나고요. 이후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용왕과 원수의 대화 중에서 산을 보는 모습인데요. 원수가 묻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 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용왕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이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남압 형산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자, 이 남압 형산이라는 공간, 여기서는 꿈속의 공간으로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렇듯 꿈속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양소유가 남악 형산을 구경하려 하고 있죠. 이렇게 남악 형산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곳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승이 이야기합니다. 산중 사람이 귀가 밝지 못하여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원수가 오시는 날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원수가 나중에 언젠가 한 번쯤 이 남학 형산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지금은 돌아가야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양소유가 이곳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향 재배하고 전각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놀라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모두 꿈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꿈 밖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겠죠.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하니 이 장수들이 대답합니다. 원수와 동일한 꿈을 같이 꾸었다고요.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꿈에서 보았던 그 공간, 현실과 연결된 공간에 가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일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꿈속의 일과 현실 간의 일을 연결하고 그 사이를 오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김만중의 구운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작품의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저희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는 문제네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어 두시고 문제를 푸신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1번이었습니다. 대꾸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의 제1수와 제2수의 초장과 중장을 통해 대꾸법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설명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모든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